네, 앞서서 확인을 해줄 수 있듯이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 1.25%대로 동결을 했고요. 이번 달 집중된 주요 정책통화회의와 함께 결과를 해석하고 향후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결을 했습니다. 많은 예, 분들이 동결을 예상했죠. 어떻게 예. 평가하시나요? 네, 뭐 일단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봤었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카드가 좀 남아 있고요. 글로벌 경기가 아직까지는 크게 안 좋아졌다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대외 변수 쪽에서는 통화 정책의 부분들, 그러니까 선진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은의 금통에 영향을 줄 것이다 봤는데. 이제 하반기에 어차피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달에 바로 작용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가계부채 문제들, 가계대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요인들, 그리고 가계대출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아무래도 이번 달 이제 금리 동결의 가장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이제 발표된 은행의 이제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도 은행 대출 잔액 자체가 이제 8%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뭐 가계부채 문제들, 그다음에 기업 대출 문제들이 부실 대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고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아무래도 한은이 단기에 이제 금리를 조정할 여력은 좀 많이 좁혀지지 않았느냐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단 9월 달이 끝나면서 대략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끝났고 4분기 경우에 그러면은 한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시장 금리 자체도 낮은 수준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아직까지도 녹록치 않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는 예상대로 이제 동결이 됐지만은 그래도 4분기에는 한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보다 먼저 있었던 어젯밤 ECB 통화정책회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대했던 바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게 적정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네,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자산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지만은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유럽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초에 발표된 이제 유로존의 8월 달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보다는 0.1%포인트 좀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51.7%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조업 경기는 확장 국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센티스 투자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9월 달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보다 좀 올라가면서 사실상 브렉시트가 시작이 됐지만은 유럽의 경제 지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ECB가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추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브렉시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의 경기 상황도 계속 이제 유럽이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도 뭐 제조업 지수가 좀 슬로우 다운했기 때문에 유럽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느냐 본다면은 ECB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조치를 카드를 꺼낼 그런 이제 명분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 보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뭐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번에 조치는 추가로 나오지 않지만은 여전히 추가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9월 달은 좀 지켜보자 관망으로 보고 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뭐 자산 매입을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상장 지수를 좀 매입한다든가 이런 식의 아마 추가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에서는 일단 ECB 결정에 좀 실망을 하고 있어요. 뉴욕 예, 증시도 예. 약세를 기록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뭐 그 영향이 크겠습니까? 많은 약세를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전일 이제 ECB에서는 사실상 뭐 추가 조치가 나오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실망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뭐 큰 폭의 조정은 없었습니다. 뭐 소폭 하락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달러 부분이 좀 강세로 갔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제 유가는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2회의가 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회의인 이제 9월 21일, 22일에 있을 이제 미국 FOMC 쪽으로 시선을 좀 맞출 거라 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다시 또 이제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미국의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부각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좀 슬로우 다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추석 연휴로 긴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바로 미국의 FOMC 회의 있고요. 네. 일본의 BOJ 정책 회의 있습니다. 일단 FOMC 회의 얘기해 볼까요? 금리 인상 가능성 좀 낮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월초에 나왔던 양대 지표들, 그러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예상보다 좀 안 나왔고요. 그랬죠. 근데 이제 8월 말에 있었던 이제 잭슨홀 이제 연설 이후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략 9월 가능성은 한 42%대까지 올라갔다가 지난주에 나왔던 그리고 이번 주까지 나왔던 이제 미국의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좀 예상보다 안 나오면서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다시 32%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30%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냐, 낮게 봐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9월보다는 좀 더 경제 지표가 확인되고 그다음에 유럽의 이슈나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한 연말 정도에 아마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아마 연내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또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지만은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은 연준은 아무래도 9월보다는 12월을 선택할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만약에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ETF 매입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까요? 일본은 사실상 추가적으로 뭐 자산 매입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ETF를 해봤자 연간 뭐 그 수백억 엔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의 국채나 아니면은 그런 자산 매입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조 엔이기 때문에 실제로 큰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또 ETF 매입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일본 정부는 일본 은행은 이제 추가적으로 국채나 이런 것들 매입하기보다는 미세 조정으로 좀 일관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추가적으로 아마 그런 ETF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 아마 추가 조치는 9월보다는 10월로 좀 미루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4월하고 반기 회계연도가 10월이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년 이제 이 BOJ의 자산 매입 계획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9월 21일 날 있을 BOJ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뭐 22도 동결을 했었고요. 22도 추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9월 달 추가 조치보다는 10월 달에 좀 새로운 조치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4분기 금융시장의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코스피 지수가 쭉 이제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코스닥 쪽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9월 달 같은 경우에 통화 정책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망 심리가 좀 많이 작용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융 시장이나 아니면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사실상 뭐 주가나 환율, 뭐 금리, 원자재 같은 이런 가격 지수 같은 경우가 박스권 흐름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시장이 크게 좀 변동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본다면은 이 시장 안에서의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 4분기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봤을 때 그래도 유가가 좀 버텨준다면은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다른 전략은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성장 자체나 국내 성장 자체가 저성장이기 때문에 신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계속적으로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이제 바벨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것이 좋겠다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